조국 사태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힘이 없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4시간 365일 휴일도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박탈감이 큽니다.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파괴됐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사회적 유동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운동장 안에 있는 기득권층은 본기득권층, 기득권 본당과 신기득권층, 기득권 신종당으로 나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운동장 밖에 서성거리고 있는 비기득권층은 점점 더 운동장 안으로 들어갈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열으라는 것이 촛불의 함성이었고, 그 문을, 기회의 문을 공정하고도 넓게 열어야 하는 사명이 이 정부에 있습니다만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내각제 같으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은 대통령의 초법적 권한 행사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선거제 개혁의 핵심은 운동장 밖으로 밀려나 있는 비기득권층도 청년이 청년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이 소상공인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년 내내 이 기회의 문을 넓히기 위해 몸부림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제 역사적 성취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만, 이 정부에 대해 선거제 개혁과 함께 본인들이 약속한 분권형 개헌, 대통령 권력개혁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통령 권력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만, 오만, 교만, 산만에 빠져드는 형국입니다. 산만이 심하면 민심은 떠납니다. 저희는 촛불로 등장한 이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제 개혁과 동시에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국민에게 돌려주는 대통령 권력 개혁에 나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게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입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보면서 여기에 딱 맞는 그런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른다, 몰랐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미안하다, 이제 알았다. 이런 변명을 하자고 M1 기자들 모아놓고 원맨쇼를 했는지 한심합니다. 조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특권과 반칙으로 만든 꼼수입니다. 조 후보자 말 맞다나 인사청문회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은 꼼수입니다. 명백한 반칙입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실시간 중계로 일방적 변명을 하는 특혜이자 특권입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부재 중에 장관 후보자가 전화 한 통화로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움직였습니다. 무소불위 권력자가 아니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행위입니다.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선례를 남기며 판을 깔아준 민주당은 국민들께 100배 사죄해야 합니다. 평소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며 발언했던 조 후보자였습니다. 이제는 권력욕의 화신이자 반칙과 특권의 아이콘으로 남았습니다. 쇼는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원치 않았고 한국당은 청문회를 정쟁 도구화했습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 모두 국민의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원숭이 개 싸우듯 하면서도 정치 기득권 앞에서는 한통속입니다. 양당 정치 기득권 타파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평화당이 양당 정치권 기득권 타파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탈북민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작년 말 현재 32,50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 여성과 6살 아들이 굶어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는 안양의 고시원에서 40대 탈북 남성이 자살했습니다. 통일부가 2일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만 그날 자살자가 생겼습니다. 통일부는 고령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등 취약세대를 조사해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적극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국내에 들어온 지 1, 2년 이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2, 3천여 명이 전수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탈북민은 1127명, 2018년 탈북민은 1042명에 불과합니다. 통일부는 전수조사 숫자를 늘리고 조사 시점을 시급히 앞당겨야 합니다.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 종합관리 시스템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의 복지와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 이런 대책은 대증요법입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재단이 작성한 2018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조사를 보면 탈북민의 52.5%가 직업훈련을 받았고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88.5%가 직업훈련을 수료하긴 했지만 이들 중 50.9%가 직업훈련과 연관된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탈북민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의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탈북민 67.7%가 남북 통합 학력이 고졸 이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훈련마저 부족하다 보니 남한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고립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있어야 탈북자들의 비극이 사라집니다. 통일부가 대증요법이 아니라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서 근본적인 탈북민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올 추석이 탈북민 모두에게도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국회는 정쟁으로 소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에 책임이 있고 황당한 내로남불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개혁 세력 전체에 큰 누를 끼친 조국에 대해서 입시 부정, 채용 비리, 사학 비리의 원조격인 자유한국당이 기세등등하게 나를 세우는 코미디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전주 시내의 상가를 돌며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빈 상가들이 곳곳에 있고 손님의 발길이 거의 끊긴 상점들도 많았습니다. 1인당 소득과 고용률이 최하위이고 대기업이나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해야만 하는 전북 경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 종일 자리를 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아픈 현실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조국 따위 빨리 정리하십시오. 지금 민생 경제가 하루하루 생존하기가 어려울 지경인데 무슨 황태자 세우기 게임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나날이 치솟는 월세와 장사가 될 만하면 내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양극화와 그로 인한 내수 침체, 또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과 온라인 시장 폭증으로 인해 상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세 투명성과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일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로 인해 일방적으로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대기업과 근로자들을 향할 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한없이 인색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자한당과 바미당 등 보수 세력은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혁신 성장을, 민주당과 정의당 등 개혁 세력은 근로자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을 뿐 650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비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치 세력은 없었습니다. 이제 정책도 예산도 정치권도 개혁되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이 그 개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서민 경제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정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